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종합 개요 해석 41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300번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5 택지체, 46 지풍성에 관한 전통적인 논의와 고사주역의 관점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자, 계속했듯이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체는 모으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자를 읽어보겠습니다. 체형, 왕경, 유묘, 이견대인, 형, 이정, 용대생길, 이유왕. 체는 형통하니 왕이 사당에 이른다, 종묘에 이른다,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고 형통하다, 고자야 이롭다, 큰 소를 쓰면 길하니 이유왕, 갈 바가 있으면 이롭다고 합니다. 즉 체는 모으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닥쳐올 환란에 대해서 인재와 민심을 모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택지체는 이제 상계가 태 연못이고 학계가 지 땅입니다. 즉 상계 태는 연못, 소녀, 기쁨, 해절, 가을, 어두움, 의로움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학계고는 대지, 땅, 유순함, 백성, 무리, 순종함, 끝없음, 인색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대지에 못이 있으니 주변의 물이 연못으로 모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가에 대해서 이제 견해 대립이 기존에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가 노트 정리한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사주역에서는 이 택지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사주역에서는 체를 병든 것을 소재로 하여서 무왕이 은을 정벌하고 병들어 죽게 되는 이야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 한자를 보면은 체, 형, 왕경, 유묘, 이견대인, 형, 이정, 용대생길, 이유왕. 체, 제사를 올리려고 왕이 종묘에 오도다. 대인을 만나보는 것이 이롭다. 형통하도다. 이롭다는 점이다. 용대생길, 큰 희생을 사용하여서 제사를 올리니 길하게 될 것이다. 이유왕, 갈 곳이 있으면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와 차이점이 큰 부분은 기존의 논의는 인재를 환란에서 모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고사주역에서는 병들다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 크게 차이 나는 점을 개별호에서 보면은 초구 유부부종, 기존은 믿음이 있으나 끝까지 못한다. 고사역은 포로를 사로잡았는데 좋지 않게 되었다. 그 다음 내란 내체 약호, 이미 어지러워졌다가 이에 모이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고사주역에서는 포로들이 난동을 부리고 병들어 울부짖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이 부내리 옹약, 정성으로 올리듯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롭다. 고 이야기하는데 고사역에서는 포로들이 좋게 되어서 간소하게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3 체여차여는 모으려다 탄식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63은 고사역에서는 무왕이 병이 들어서 한숨을 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95 체유의, 기존 견해는 모으는데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고사주역에서는 무왕이 그 직위로 인해서 병이 든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병이 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다음 상육, 제자체의 슬픔과 탄식하여 눈물과 콧물이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고사역에서는 한숨을 쉬면서 눈물과 콧물을 흘린다. 즉 무왕이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사망을 하게 되니까 동생인 주공과 신하가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개별호를 보면은 유부 초육, 유부부종, 포로를 사로잡았는데 좋지 않게 되었다. 내란 내체 약호, 포로들이 난동을 부리고 병이 들어서 울부짖는다. 일악위소, 한 무리의 포로들이 웃는다. 즉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실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구, 포로들이 난동을 부리고 울부짖고 정신착란을 일으킨 실성한 이 세 가지 상황이 있는데 결국에 그대로 두면 허물이 없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근심할 필요가 없이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 문제 없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길무구, 포로들이 난동을 부리고 병이 들어서 울부짖고 실성하고 웃는 것 등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니까 크게 길하고 허물이 없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내리 옹약, 포로들이 좋게 되어서 간소한 제사를 올리니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3 체여차여, 병이 들어서 한숨을 쉰다.
즉 무왕이 병이 들어서 주변 인물들이 한숨을 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린 조금은 어렵다. 즉 무왕의 병이 그러하다고 합니다. 즉 병이 초창기라서 신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나 이루어질 것이 없다. 병이 낫기는 조금 어렵다. 초창기라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구사 대길 크게 길하다. 즉 무왕의 병이 호전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최유의 이러한 직위로 인해서 병을 얻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병을 얻게 되었느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무에 힘을 쓰다 보니까 병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부 형벌로 다스리지 않는다. 원영정 가장 영원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무구 뉘우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왕이 백성을 형벌로 다스리지 않으니까 주나라가 가장 영원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뉘우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상육 제자체의 한숨을 쉬면서 눈물을 흘린다. 즉 무왕이 병의 초창기에 조금 호전된다 싶었다가 결국에는 무왕이 죽게 되니까 주공과 신하가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고사주역의 관점이고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을 초육부터 한번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육 유부부정 내란내체 마코 일락이소 물혈 왕무고 초육의 믿음이 있으니 끝내지 못하면 이미 어지러워졌다가 이에 모이기도 하니 만약에 울부짖으니 하나같이 웃게 되니 근심하지 말고 나아가면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위 인길무구 부내리 용약 6위는 구호가 이끌어주면 길하고 허물이 없다 하니 정성으로 올리듯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6.3을 보겠습니다. 최여 차여 무유리 왕무구 소린 6.3은 모으려다 탄식함이 이룰 바가 없다. 그대로 나아가면 허물이 없거니와 조금은 인색하게 될 것이다. 9.4 대길무구 크게 길해야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9.5 최유의 무구 비부 원영정 해망 사람들을 모으는데 자리를 가지고 있음이라 허물은 없으나 여러 사람들에게 믿음이 아니거든 크게 오롯된 발음이라야 후회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육 제자체의 무구 슬픔과 탄식하여 눈물과 콧물을 흘려야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관한 기존의 부분은 기존의 주역 유튜브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산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최형 왕과 유명 이견대인 형 이정 용대생길 이유유왕 채는 형통함이니 임금이 종묘에 제사를 지내러 이르렀으니 대인을 만나보면 이롭다. 형통하여 일을 맡아 처리하면 이룰 것이다. 제사에 큰 희생을 쓰니 길한 것이며 가는 곳이 이로움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개별 효사를 보면은 초역을 보겠습니다. 유부부정 내란내체 약호 일락위소 물혈 왕무고 믿음이 있으나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지라 이에 혼란을 틈타 이에 도적이 떼지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만약 위험을 외친다면 누군가 도우러 와서 그 사람과 함께 손을 하나로 맞잡고 웃게 될 것이니 걱정할 것이 없으며 가더라도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2를 보면은 인길무구 부내리옥약 위태롭게 양을 올라타고 있는 음을 끌어당겨 내리니 길하다. 허물이 없을 것이다. 정성스러운 믿음이 있다면 이미 신명도 감동하여서 이에 간소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3을 보겠습니다. 최여 차여 무유리 왕무구 소린 모여서 탄식만 있으니 이룰 바가 없다. 소인이 위로 가면 음의 자리에 있으니 허물이 없겠지만 소인에게는 존귀한 자리를 내어주기 싫어하는 인색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9.4 대길무구 대인이 자신의 합당한 지위를 회복하여 길하니 잘못을 고침에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이제 9호와 상육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유의 무구 비부 원영정 해망 백성이 모여들고 군주는 통치자로서 지위가 있으니 군주가 백성을 통솔함에 있어 허물은 없겠으나 군주와 백성 사이에 서로 호응은 없을 것이다. 오랜 시일이 걸리는 일은 시작하니 그 바뀐 것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회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상육 제자체의 무구 신하가 그 임금을 잃으니 애통한 마음에 탄식을 하고 콧물을 흘리겠으나
마침내 다시 군주를 모시게 될 것이니 허물은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도 기존에 예전에 한 유튜브 정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채를 이야기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고사주역의 관점에 대해서 이제 한번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채는 병든 것을 소재로 하여 무왕이 은을 정벌하고 이어서 병이 들어 죽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자로 보면은 채, 왕경유묘, 이견대인, 형, 이정, 용대생, 길, 이유유왕. 즉, 큰 희생을 사용해서 제사를 올리는 기라할 것이다. 고 이야기입니다. 채는 일반적으로 모으다의 뜻인데 여기서는 병든다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향은 이제 제사를 지낸다. 왕이 종묘에 이런 것은 제사를 지내서 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왕가 유묘. 왕가 유묘는 왕이 종묘에 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견대인, 즉 제후들이 무왕을 만나는 게 유롭다. 즉 무왕은 은을 정벌하고 천자가 되었으니 제후들은 무왕에 복속하는 것이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롭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견대인하니까 형통하게 되죠. 즉 이 점은 점이 이롭다는 점이다. 즉 왕이 종묘에 나오고 또 왕을 만나보기 때문에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용대생길은 손을 제사에 이제 통째로 제물로 올린다는 이야기인데 이 대생은 큰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희생이 있으니 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유유왕 갈 곳이 있으면 이롭다. 즉 큰 희생을 사용해서 제물을 올리고 앞으로 추구하는 바가 있으면 이롭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든 이야기를 이제 각 개별호에서 6개의 이야기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초열을 보면은 유부부정 내란 내체 약호 일화기소 물술 왕무구. 즉 포로들이 좋지 않게 되었다. 난동을 부리고 병이 들어 울부짖으니 함모르에 포로들이 웃는다. 무구. 근심하지 말라. 가면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유부부정은 은을 정벌해서 잡은 포로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행한 결과가 부정, 좋지 않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포로들을 사로잡았는데 한 부류는 난동을 부리고 한 부류는 병이 들었고 한 부류는 웃으니까 실성을 한 거죠. 이런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란 내치 약호, 나는 난동을 부린다고 이야기하고 호는 울부짖는다. 즉 포로들이 난동을 부리고 병이 들어서 울부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악이서는 이제 정신 차리게 일으켜서 실성한 애네들을 난동을 부리고 병이 들고 울부짖는 애들을 실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술 그럼에도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 큰 난동, 병들어서 울분 것, 실성한 것에서 근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서 이면은 포로들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뭘 하든지 내비두라. 이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 6위 인길무구 부내리 옥약. 인길은 크게 길하고 허물이 없다. 포로들이 좋게 돼서 간소한 제사를 올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포로들이 난동을 부리고 병이 들고 웃는 등 실성을 하는데 결국에는 자연적으로 해결되어서 제사를 지내니까 밥과 채소들을 간단한 제사를 부리니까 간소한 제사 올리니 길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최여차여는 이제 육상을 보겠습니다. 최여차여 무유리 왕무구 소린. 병이 들어서 한숨을 쉬게 되니 이로울 것이 없다. 가면 허물이 없으나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무왕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병이 걸렸다는 이야기죠. 자, 병이 들었다. 최여차여 병이 들어서 한숨을 쉰다. 즉 무왕이 병들어서 신하를 한숨에 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구 이 병이 초창기라서 한숨을 쉬지만은 그대로 허물이 없다. 이렇게입니다. 그럼에도 소린 조금은 어렵다. 이렇게입니다. 즉 쉽게 낫는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낫기는 하는데 완치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사 대길 무구 크게 길하고 허물이 없다. 즉 병든 왕이 호전이 되어서 천하가 안정되어서 이제 조금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구 허물이 없다. 병세가 호전되어서 크게 길하고 허물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구호 최유위 무구 비부 원형정 해망. 그 직위 일로서 병을 얻게 되었으나 허물이 없다. 형벌로 다스지 않으니 가장 영원하다는 점이다. 뉘우침이 사라진다. 즉 채를 계속 병들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구 직위로 인해서 병을 얻으니 허물이 없다.
비부 백성들을 형벌로 다스리지 않는다. 원형정 가장 영원하다는 점입니다. 왜냐? 무왕이 백성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형벌을 사용하지 않고 하느니 뉘우침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형정 영원히 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 상육 제자 차이 무구 한숨을 쉬며 눈물 콧물을 흘리니 허물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탄식하는데 눈물 콧물을 탄식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느냐? 결국에는 그 병이 호전되었지만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결국 무왕이 사망하게 되니까 동생인 주군과 신하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허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태자가 왕위를 이었으나 주공 삼촌이 송의 삼촌 주공이 섭정을 하고 나라를 잘 이끌게 되니까 비록 무왕은 죽었지만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는 최를 모으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데 고사역에서는 무왕이 은나라를 정벌하면서 이제 병이 드는 그런 이야기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택지체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전통적인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승, 원형, 용견, 대인. 승은 크게 형통하니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롭다. 근심하지 말고 남쪽에 가면 길할 것이다. 승은 앞으로 나아간다. 위로 오른다. 즉 낮은 곳에서 점진적으로 커져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수레둔, 사물의 초창기인 수레둔과 조금 차이가 나죠. 자, 이것도 같이 비교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계는 지, 학계는 풍. 입니다. 즉 상계고는 대지, 땅, 백성, 순종한 무리의 상이 있고 학계소는 바람, 겸손함, 들어감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땅 속에 나무가 있어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그런 상이 지풍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이고 고사역에서는 이걸 이야기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사역에서는 오르는 것을 소재로 해서 문왕의 정벌 사업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한자글을 보면은 승, 원형, 용견대인, 물혈, 남정길. 승은 가장 형통하다. 대인을 만나보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 근심을 하지 말라. 남쪽을 정벌하면 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존의 논의와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을 간단하게 보면은 구이, 부, 내리, 옹약, 믿음으로서 간소하게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고사역에서는 포도를 잡아서 간소한 제사를 올리니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승허, 빈 고을로 가다. 근데 고사역에서는 큰 언덕 위에 있는 고을로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유고 승계, 섬돌에 오르다. 고사역은 층계를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상육, 명승, 명승은 밤에 쉬지 않고 위로 올라간다 인데 이제 고사역에서 밤에 쉬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이유불식 지정은 어둡게 오르민이 쉬지 않고 곧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그 고사역은 점에 무르니 멈추지 않으면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개별효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는지. 윤승, 믿음을 가지고 위로 오른다. 즉 문왕의 정벌 사업이 그러하다고 합니다. 즉 정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남쪽을 정벌한다. 부, 내리, 옹약, 포로를 사로잡아서 간소한 제사를 지내니 이롭다. 93. 승허업, 큰 언덕 위에 있는 고을에 오르다. 즉 도읍을 기에서 풍으로 이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용형우기사, 즉 왕이 기산에서 제사를 올린다고 이야기하는데 문왕이 이제 그 자신의 선조인 고공당묘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정길, 점이길한 것은 문왕이 영토를 굉장히 크게 넓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승계는 오른다인데 왜 오르냐? 문왕이 도읍을 옮긴 뒤에 정벌 사업을 확장해서 영토를 확장하였기 때문에 승계라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명승, 어두운 밤에 쉬지 않고 들어간다, 올라간다. 즉 조금도 쉬지 않고 정복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하죠. 이유불식지승, 멈추지 않으면 이롭다. 즉 문왕이 밤낮 쉬지 않고 정복 사업을 한다는 것을 이유불식지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전통적인 설명을 초효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초효, 윤승대길, 진실하게 올라가미니 크게 길하다. 구이, 부, 내리, 옹약, 용약, 무구, 믿음으로 간소하게 제사를 지내니 허물이 없다. 그 다음 93, 승허읍, 빈 고을로 올라가다. 64, 왕용형우기산 길무구, 왕이 기산에서 제사를 지내면 길하고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5, 정길승계, 곧으면 길함이라 섬돌에 오름이라. 상육, 명승, 이유불식지정, 어둡게 오름이니 쉬지 않고 곧으면 이로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산의 관점을 보면은 승, 원형, 용견대인, 물휴, 남정길. 승은 군주가 형통함이니 대인을 만나보게 될 것이다. 걱정할 것이 없다. 남방을 정금벌하면 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별 호사를 보면은 초육, 윤승대길. 군주의 신임을 얻어서 진정으로 승진하게 되니 길할 것이다. 구이, 부내리 용약 무구. 구이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낼 적에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함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6.3을 보면은 9.3을 보면은 승허읍, 사람들이 살지 않는 텅 빈 읍으로 올라간다. 그 다음 6.4 공룡 향후 기산 길무구, 왕이 기산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미니 길하고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5 정길 승계, 바르게 일을 처리하면 길하다. 주인이 사양하고 계단 오르지 않으니 손님이 먼저 계단을 오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육 명성 이유불식 지정, 소인이 어두운 곳으로 올라가니 소인은 어두운 곳에서 몰래 이익을 늘려가겠지만 군자는 이윤을 증식시키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것이 유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부분도 기존에 다 개별 교회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걸 찾아보면 될 것입니다. 자, 책을 잠시 보면은 제가 보는 책이 주로 봤던 책이 장치천 교수님의 주역 완전 역회 상하, 그 다음에 황태현 교수님의 실정주역, 방인 교수님의 역주주역 사전, 다산주역 사전을 기호하고 읽다. 그 다음에 김상석 교수님의 춘추점 서역, 고사주역, 주역점임의 주역 단산 문헌점이 있습니다. 이 책을 주로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사주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제 같이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사주역에서는 이것을 오르는 것을 소재로 하여서 문왕이 밤낮 정벌하여 나라의 영토를 넓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승, 원형, 용견대인, 물휴, 남정긴. 승은 원형, 가장 형통하다는 점이다.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 물휴, 근심하지 말라. 남쪽을 정벌하게 되면 길할 것이다. 원형, 가장 형통하다. 왜 가장 형통하냐? 문왕이 정벌 사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용견대인,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롭다. 즉 문왕이 정벌 사업을 하니까 제후들이 문왕을 찾아 복속하는 게 유롭다고 이야기합니다. 물휴, 문왕의 정벌 사업을 근심하지 말라. 남정길, 남은 주나라 남쪽이다. 정은 친다는 말이다. 즉 남쪽을 정벌하면 길하다. 즉 문왕의 정벌 사업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개별 사업을 보면은 이제 정벌하는 이야기니까 초육, 승윤대길, 믿음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니까 크게 길하다. 즉 문왕의 정벌 사업이 그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하니까 대길, 문왕의 정벌 사업을 일으켜 남쪽을 정벌하니 크게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이, 부내리 옹약 무구. 부는 남쪽을 정벌하여서 사로잡은 노예이다. 약은 이제 간소한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약은 밥과 채소로 이어난 간단한 제사이다. 즉 부내리 옹약, 포로를 잡아서 간소한 제사를 올리니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승허브, 큰 언덕 위에 있는 고을에 오르다. 즉 고을은 나라다. 즉 언덕 위에 고을에 오른다는 말이며 이것은 도읍을 기에서 풍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문왕은 숭을 정벌하여 도읍을 풍으로 옮기는데 이는 은이 있는 동쪽으로 진행하겠다는 정치적 표현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6.4 왕용 형우기산 길무구. 왕은 문왕이고 이게서 기산은 주나라 경내의 산이며 고공당부가 정착해서 주나라의 기틀을 다진 아주 좀 성스러운 곳이죠. 그래서 왕용형우 기산, 왕이 기산에서 제사를 올린단 말은 문왕이 할아버지 고공당부가 있는 그곳에 제를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서 길하고 허물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5 정길승계, 이제 풍산점 지풍성 자체가 점차 위로 올라가고 정길, 점이길한 것은 영토를 당연히 넓히거나 확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길하게 되죠. 그래서 승은 오른다인데 승계를 오르는 것은 점차 위로 올라가는 것은 문왕이 풍으로 도읍을 옮긴 뒤에 정벌사업을 개최하니까 결국 영토를 점점 확장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명승 이유불식 지정, 밤에 위에 오르니 멈추지 않는 것이 이롭다는 점이다. 즉 명은 어둡다인데 어두운 밤에 이유불식지정, 쉬지 않고 오른다는 말은 문왕이 조금도 쉬지 않고 정벌 사업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유불식지정, 불식은 멈추지 않는다. 즉 멈추지 않으면 이롭다는 것은 밤낮 없이 정벌 사업에 힘을 썼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택지체,
모은다에 관한 기존의 전통적인 견해를 이제 병들어서 정복 사업을 하다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와 46 지풍승 오른다에 관한 것을 그 문왕의 그 정벌 사업에 관한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47번째, 48번째 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